최적화 일치로입니다. 오늘은 봉제공장 품질관리 24부작 시리즈 중 24번째 마감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출고까지는 문제없이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했지만 바이어 창고검사에서 갑작스럽게 불량 통보를 받고 난감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더 큰 문제는 그 불량이 다음 시즌에서도 거의 같은 형태로 지적되면서 거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지점을 정리합니다. 바이어, 주문자 피드백을 단순한 감정 섞인 클레임으로 처리하는 순간 공장은 항상 사후 대응에 끌려다니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반대로 바이어 피드백을 재발 방지 기준으로 고정하면 다음 오더부터는 공장이 품질 관리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음 세 가지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첫째, 바이어마다 표현 방식과 형식이 서로 다른 지적사항을 불량 등급, 불량 유형, 원인 공정 기준으로 재정렬하여 하나의 관리 체계로 표준화 가능합니다. 둘째, 주문 수량 차이로 인해 선적 직전에 협의가 꼬이던 문제가 선적 전 합의, 서면 기록 체계로 정리됩니다. 셋째, 바이어 현황 공유가 늦어 신뢰가 흔들리던 구조가 정기적인 공유 리듬과 명확한 대응 계획으로 고정됩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이어 클레임이 품질을 바꾸는 마지막 공정인 이유. 2. 클레임 수집 시점과 통로를 표준화하는 방법. 3. 불량 등급, 불량 유형 중심의 분석 체계. 4. 주문 수량 일치와 선적 전 조정의 실무 기준. 5. 현황 공유와 재발 방지까지 연결하는 운영 루틴. 6. Q&A 5가지. 7. 결론. 1. 바이어 클레임이 품질을 바꾸는 마지막 공정인 이유. 바이어의 요구는 복잡한 요구가 아닌 사양, 품질 수준, 주문 수량, 납기 일정, 포장 기준까지 포함한 명확한 거래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대부분 바이어 창고 검사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공장 내부에서 아무리 양품으로 판단했더라도 바이어의 검사 기준에서 페일 판정이 나오면 그 시점부터는 비용 손실과 신뢰 저하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바이어 클레임은 흔히 출고가 끝난 뒤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장에서는 클레임이 들어오면 이미 출고된 물량에 대해 수선하거나 보상하고 그 오더를 마무리하는 선에서 대응이 끝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이어 클레임은 과거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라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바이어가 불량을 지적했다는 것은 그 공정이 틀렸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사양 해석이 바이어 기대와 달랐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며 검사 기준이 바이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즉 클레임 하나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사양은 다음 오더에서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가? 이 공정 기준은 바이어가 허용하는 수준인가? 이 검사 기준으로 출고해도 안전한가? 따라서 공장은 클레임을 받을 때 이번 오더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대신 다음 오더에서는 무엇을 바꿔야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복 불량은 보통 다음 세 가지 유형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기준 불일치입니다. 바이어는 메이저로 판단하는 결함을 공장은 마이너로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최종 기준은 항상 바이어 기준으로 귀결됩니다. 둘째, 공정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불량은 확인되었으나 발생 공정이 특정되지 않으면 개선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셋째, 수량과 포장 문제입니다. 품질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수량 차이, 라벨 오류, 폴리백 또는 카톤 마킹 문제로 인해 바이어는 공장을 관리 여부로 판단합니다. 2. 클레임 수집 시점과 통로를 표준화하는 방법. 바이어 클레임은 언제 수집될까요? 현장 기준으로 보면 두 구간이 존재합니다. 첫째, 창고 입고 직후 검사입니다. 대부분의 바이어는 입고 즉시 외관, 치수, 봉제 상태, 오염, 부자재, 포장, 수량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장에 통보합니다. 둘째, 판매 후 추가 클레임입니다. 세탁 내구성, 봉제 강도, 부자재 파손, 소비자 반품 사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클레임이 일관된 경로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QC 메일, 메신저, 영업 경로, 구두 전달 등으로 흩어지면 공장 내부에서는 같은 문제가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고 결국 기록은 있으나 통제는 진행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클레임 통로는 반드시 표준화되어야 합니다. 첫째, 바이어 클레임은 단일 창구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둘째, 접수 양식은 고정되어야 하며 스타일, PO, 컬러 사이즈, 로트, 수량, 사진, 판정 기준, 바이어 요구사항 회신기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접수 당일 품질, 수량, 포장 중 어떤 이슈인지 초기 분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3. 불량 등급, 불량 유형으로 재분류하는 분석 체계. 바이어 클레임을 실제 개선으로 전환하는 핵심은 재분류에 있습니다. 바이어의 표현을 그대로 기록하는 방식은 관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현상 기록에 머물 뿐 공정 개선이나 재발 방지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통해 바이어별로 제각각 전달되던 클레임이 동일한 기준 위에서 비교 분석되며 반복되는 불량은 구조적으로 관리되고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어가 마감이 지저분하다고 표현했을 경우 이 문장은 바이어의 불만을 전달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공장 내부에서는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반드시 공정 언어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실밥 정리가 미흡했는지, 오염이 있는지, 스티치 간격이 불균일했는지, 시접이 규정 범위를 벗어났는지처럼 작업 기준으로 판단 가능한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재분류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불량 등급, 두 번째는 불량 유형입니다. 불량 등급은 결함의 심각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크리티컬, 메이저, 마이너로 구분되며 이 구분은 공장 내부 기준보다 바이어의 정의가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바이어가 메이저로 규정한 항목을 공장에서 마이너로 관리하면 그 순간부터 기준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이 불일치는 결국 반복 지적과 신뢰 저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불량 등급은 반드시 바이어 기준으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불량 유형은 결함의 형태를 공정 단위로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봉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이라면 단순히 봉제 불량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스티치 불량, 땀수 불량, 시접 불량, 봉제선 틀어짐, 퍼커링, 바늘 자국, 원단 손상처럼 현장에서 바로 조치 가능한 수준으로 세분화되어야 합니다. 이 수준까지 구체화되어야만 작업자 교육, 검사 기준 보완, 공정, 조건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함께 정리되어야 하는 항목이 원인 공정입니다. 불량 등급과 불량 유형만으로는 재발 방지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재단, 봉제, 다림, 포장, 출고 중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개선 대상 공정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원인 공정이 빠진 분석은 재작업은 늘어나지만 불량은 줄어들지 않는 구조를 만듭니다. 원인 공정이 특정되면 관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재단 공정이라면 막힌 기준과 원단 적재 상태를 점검하게 되고 봉제 공정이라면 작업자 숙련도, 장비 상태, 작업 표준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림 공정이라면 온도와 압력 조건을, 포장 공정이라면 작업 순서와 검사 위치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원인 공정이 명확해야 실질적인 개선이 진행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바이어 클레임을 출고 로트 단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스타일이라도 생산 시기나 라인이 다르면 불량 발생 원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트별 발생률, 라인별 발생률을 함께 분석해야 하며 이를 통해 특정 라인이나 특정 시점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다음 스타일의 초도 생산관리 기준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전 로트에서 발생했던 불량 유형과 원인 공정은 초도 생산 시점의 중점 관리 항목으로 설정되고 검사 포인트와 작업 기준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질 때 바이어 클레임은 단순한 사후 지적이 아니라 사전 리스크를 차단하는 관리 기준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4. 주문 수량 일치와 선적 전 조정의 실무 기준. 봉제 공장에서 품질만큼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요소가 주문 수량입니다. 바이어는 단순히 최종 출고된 총 수량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생산 과정 전반에서 사전에 합의된 수량 범위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그리고 수량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공장이 어떤 절차로 대응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실무 기준은 명확합니다. 합의 없는 선적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 품질과 무관하게 거래 신뢰는 급격히 하락합니다. 오버 수량이 발생한 경우 공장은 임의로 초과 수량을 선적해서는 안 됩니다. 바이어는 초과 수량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초과 수량은 통관, 입고, 결제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부족 수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족 수량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선적 후에 통보하면 공장은 관리 미흡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수량 관리는 선적 직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라 생산 종료 시점에서 이미 확정되어야 할 관리 항목입니다. 첫째, 생산 마감 후 주문 수량과 실제 완제품 수량을 즉시 대조해야 합니다. 둘째, 총 수량뿐 아니라 컬러별, 사이즈별 구성비까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총 수량이 맞더라도 구성비가 틀리면 바이어 클레임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수량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바이어 협의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협의안에는 추가 생산 가능 여부, 대체 수량 제한, 납기 영향, 비용 부담 구조가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와 기록입니다. 수량 차이는 발견 즉시 공유되어야 하며 바이어의 결정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에 의존하는 순간 이후 분쟁 발생 시 공장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이 유지되면 바이어는 공장을 단순한 생산처가 아니라 수량까지 통제 가능한 관리 파트너로 인식하게 됩니다. 5. 현황 공유와 재발 방지까지 연결하는 운영 루틴. 바이어 클레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공장은 공통적으로 정기적인 공유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클레임이 들어올 때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단기 수습에는 도움이 되지만 반복 불량을 줄이는 구조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운영의 핵심은 대응 과정을 일정한 흐름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정착되면 바이어 클레임은 사건이 아니라 관리 항목으로 전환됩니다. 첫째, 접수 당일 1차 회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인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클레임이 접수되었고 내부 담당 부서가 지정되었으며 대응 일정이 진행 중임을 바이어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신속한 해결을 약속하는 단계가 아니라 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둘째, 48시간 이내에 임시 원인과 임시 조치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불량 유형과 불량 등급을 기준으로 임시 원인을 설정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로트 출고 보류, 동일 라인 추가 검사, 검사 기준 강화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단계가 지연되면 불량은 다른 로트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1주 이내에 재발 방지 기준을 확정하고 문서로 고정해야 합니다. 임시 원인을 바탕으로 실제 원인 공정을 확정하고 작업 표준 수정, 검사 포인트 추가 작업자 교육 내용 등을 정리합니다. 이 문서는 해당 건에 대한 보고 자료가 아니라 다음 생산부터 적용되는 관리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넷째, 확정된 기준을 다음 오더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전 오더에서 발생한 불량 유형과 원인 공정은 다음 스타일, 초도 생산의 중점 관리 항목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검사 체크리스트와 생산 관리 기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누락되면 동일한 바이어 지적은 반복됩니다. 이와 같은 운영 루틴이 고정되면 바이어는 공장을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조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6. Q&A 5가지. 첫 번째, 바이어 클레임은 언제 수집되며 공장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까? 핵심은 창고 입고 직후 검사 구간입니다. 접수 당일 1차 회신으로 접수 완료와 일정이 공유되어야 하고 48시간 내 임시원인, 임시조치, 1주 내 재발 방지 조치가 문서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불량 유형, 불량 등급, 원인 공정이 함께 정리되어야 다음 오더에 적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바이어가 주문한 수량과 실제 수량이 다를 때 선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합의 없는 선적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초과와 부족 모두 선적 전 통보가 필요하며 바이어의 결정이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특히 컬러 사이즈 구성비까지 맞춰 확인해야 하며 수량 차이는 협의한 형태로 생산 가능 여부, 납기 영향을 포함해 전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바이어가 말하는 마감 불량 같은 표현을 공장 데이터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이어 표현을 그대로 저장하지 말고 공정 언어로 재분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감 불량은 실밥, 스티치 불량, 시접 불량, 퍼커링, 바늘 자국 등으로 쪼개고 동시에 원인 공정을 붙입니다. 그래야 라인, 로트 단위로 발생률이 나오고 재발 방지 기준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네 번째, 바이어 클레임을 반영하는 정기 점검은 어느 주기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최소 주간 리듬이 필요합니다. 주간 단위로 바이어 클레임 발생 현황, 불량 유형 상위 항목, 원인 공정 상위 항목 개선 조치 진행률을 공유해야 합니다. 시즌이 바뀌는 시점에는 월간 단위로 재발 항목과 표준 변경 사항을 확정해 다음 오더의 검사 기준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선적 전 품질 수량 확인에서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최종 검사 결과 기준, 샘플링, 판정, 수량 확정표, 포장 기준 충족 여부, 그리고 바이어와의 조정 합의서입니다. 특히 수량 조정이나 예외 승인 항목은 구두로 끝내지 말고 서면 합의로 남겨야 분쟁이 차단됩니다. 7. 결론. 바이어 클레임은 출고 이후에 발생하는 단순한 클레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오더에서 어떤 기준으로 생산하고 어떤 수준으로 품질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관리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지나친 문제 제기나 일회성 요구로 받아들이는 순간 공장은 항상 사후 대응에 머물게 됩니다. 바이어 클레임은 반드시 불량 등급, 불량 유형, 원인 공정 기준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어떤 결함이 어느 수준의 불량인지, 어떤 공정에서 발생했는지가 명확히 구분될 때에만 재발 방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수량 관리가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주문 수량은 총 수량이 아니라 사전에 합의된 범위와 그 관리 과정까지 포함해 선적 전 합의와 기록으로 통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정착되면 바이어 클레임은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클레임은 다음 생산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기준이 되고 공장은 매번 문제를 설명하는 입장이 아니라 관리 결과를 공유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 결과 반복 불량은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바이어와의 거래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 위에서 유지됩니다. 이번 시리즈는
봉제공장의 품질 관리를 검사 내용의 보고 중심이 아니라 기준과 흐름으로 운영하는 관리 체계로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고 전, 출고 후, 다음 오더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하나의 관리 흐름으로 연결했을 때 품질 관리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 관리로 전환됩니다. 이로써 봉제공장 품질관리 24부작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본 시리즈에서 다룬 내용은 모든 공장에 적용되는 유일한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더 정교하고 안정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공장도 있으며 공장 규모나 조직 구조, 거래 조건에 따라 일부 내용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 시리즈는 수년간 현업에서 근무하며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실제 업무 흐름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반복되던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 과정을 가감없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론이나 형식보다는 공장 운영의 현실에 맞춘 관리 관점과 판단 기준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공장의 여건과 수준에 맞게 참고하시어 적용 가능한 부분부터 선별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내용이나 현장에서 겪고 계신 구체적인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는 대로 정리하여 추가로 게재하겠습니다. 김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 품질 관리의 깊은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